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려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고려 시대를 공부할 때는, 아, 크게 네 가지 정도 주제 정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민족과의 관계인데요. 10세기 말 11세기 이 시기에는 거란과의 관계입니다. 거란이 요 나라 건국하지요. 거란이 고려 침입해 왔고 이때 서희가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해서 영토를 압록강 유역까지 확장시키죠. 12세기 그러면 여진입니다. 여진이 금나라 세웁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제했지만 1년 만에 돌려주고 말지요. 여진이 강성해져서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의 4대 강제 요괴에 왔을 때 당시 실권자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자겸 등이 이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13세기 그러면 몽골입니다. 몽골이 원제국 건설하지요. 무신 집권기 때죠. 몽골이 침입해 오지요.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했고 그 강화도에서 무신정권 무너지고 개경으로 한도하니까 삼별초는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 해서 삼벌초 항쟁이 있었죠. 개경으로 한도한 이후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되고요. 이때 원나라의 빌부터 먹은 친원 세력이 지배 계층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이 건문세족입니다. 14세기에는 애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죠. 이들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배계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의 지배계층은 호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 연합국가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인데요. 이제 호족, 공신 등 일부가 문벌귀족 지배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신 정변으로 무신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신 집권기에 몽골이 침입해 왔고 결국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도한 이후 원나라 간섭을 받는데 이때 친원 세력, 건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지요. 자,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수용됩니다.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이 신진 사대부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지요. 주요 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명 잘 기억하면 됩니다.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리고 국민왕이죠. 태조는 호족 세력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북진정책 추진하고요. 민생안정정책 추진합니다. 강종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왕건법 과거제 실시하죠. 성종 때는 체제가 정비됩니다. 국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반원 자주정책 그리고 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대교류입니다. 고려는 거란 그리고 여진 그리고 송 그리고 일본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도 와서 교류합니다. 이때 이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고려 국명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디오. 고려 건국과 정치 변화입니다. 918년 왕건 고려 건국 볼 수 있죠. 후백제 세웠던 견훤이 아들 신건과 다투다가 기순에 왔고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항복을 하지요. 끝까지 버티던 신검의 후백제군을 정벌합니다. 그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호족 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호족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어요. 고려 왕조는 호족 연합 국가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달랩니다. 호족을 포섭하기도 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는데요.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죠. 결혼 정책. 그러니까 유력한 호족의 딸과 왕건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하기도 하고요. 간직과 토지를 하사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족을 포섭하고요. 그리고 사신간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로서 기인 제도는 일종의 인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족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석영을 중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랜 전란으로 인해서 민생은 파탄이 난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과까지면 좋겠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살게 해줍니다. 빈민구제하는 민생 안정정책 추진하고요. 그리고 후노 10조를 발표하죠. 후는 가르치다는 뜻이고 요는 뭐 요강, 요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왕건이 후대 왕들이 고려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남긴 것이 후노 10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호족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정책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호족의 딸과 혼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많습니다. 아들도 많습니다. 태조가 죽은 뒤에 유력 호족들은 각자 자기 애손자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태조 죽은 뒤에 해종, 정종 때는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강종 때 이대로 두다가는 고려 멸망할지 모르겠다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왕권 강화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비안건법과 가거제지요. 그리고 공복도 제정하고요. 공신호족 숙청하고요. 독자적 연호도 사용하는데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이 검은 검사라고 생각하세요. 노비를 검사합니다. 억울하게 된 노비가 있는지 없는지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조사해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판단되는 노비는 해방을 시켜주지요. 그것이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러면 이 노비는 호족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노비는 호족의 농장을, 토지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호족의 사병 역할까지 하지요. 이러한 노비인데 호족의 노비 수를 줄여버리면 호족의 힘은 빠겠죠. 예. 그 다음 가거제를 시행합니다. 가거제를 시행해서 오늘날 공무원 선발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봐서 공부 잘하고 성적 높은 사람 관리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호족 또는 공신들의 자제들이 할아버지 찬수, 아빠 찬수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간직에 임명됐는데 시험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거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관리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강종이 너무너무 고맙겠지요. 그래서 노비안건법 가거제 광종의 왕권 강화책의 대표적인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성종 때 와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요. 중앙간제 정비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불교와 토착신앙 행사 억제합니다. 이런 내용들 전부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종은 고려 체제 정비합니다. 조선에도 성종이 있죠. 조선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자, 통치체제입니다. 고려 중앙간제는 이성 육부제를 채택하지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었고요. 중추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요. 의사대는 감찰기구요. 그 다음 회의기구인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고요. 그 성종 때에 지방 12목 설치하고 지방간을 처음으로 파견했고요. 이후 현종 이후에 5도 양계 체제로 정비됩니다. 도 밑에 주군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삼경 제도가 있었죠. 개경, 서경, 동경요. 그리고 주군현을 두었는데 이 군현에 모든 주군현에 지방간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파견하지 않는 군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방간에 파견된 현에 속해서 다스렸다 해서 속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된 현, 주된 현, 주현 그랬는데요. 속현의 수가 주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 무슨 향, 무슨 부고, 무슨 소, 예를 들어서 공주, 명학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들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세금도 많이 되고 노동력 징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향리도 알아둬야 됩니다. 향리가 고려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했는데요. 여기 향은 고향, 향촌, 지방으로 생각하고요. 리는 작은 관리로 생각합니다. 낮은 직급의 관리, 이 향리가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이 향리의 전신은 뭡니까? 그 호족이죠. 호족의 전신은 뭐예요? 신라 때, 통신라 때 대부분 촌주였죠. 그러니까 그다지 뭐 큰 힘을 쓰지 못했던 이 촌주 중 일부가 아주 막강한 호족이 되고 그들 중 일부가 고려왕조 개창하고 지배계층 문벌귀족으로 성장했고 일부는 지방에 남아 지방의 향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촌주에서 호족으로 문벌귀족으로 또는 향리로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자, 군사는 중앙군, 지방군, 중앙군 2군 6위, 지방군, 주영군, 주진군이 있었고요. 교육제도 국자감 국립대학에 해당이 되죠. 수도 개경이 있었고요. 향은 향촌 지방이고 교는 학교니까 향촌의 학교다. 지방에 학교를 두었습니다. 관리등용제도 가거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한 거, 그 다음에 무시험으로 간직에 임명해 주는 제도 음서가 있었습니다. 5품 이상 고간의 자제는 시험 보지 않고 간직에 임명해 주는데 바로 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썼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시가, 전은 토지 전이고요. 시는 임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임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임야는 바로 땔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겠죠. 당시에 땔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리에게 전시가 제도하에서 토지를 지급해 주는데 이 지급받은 관리들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토지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음전도 지급되는데요. 이들 역시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했고 세습 가능합니다. 전시가 제도하에서 관리들이 지급받은 토지는 사후 국가의 반납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